자, 이제 해결책을 만드는 그런 그 실습이었는데, 이제 구름이 그 자기 딜레마,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런 그 조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를 해소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사람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 서로 만족할 만한 어떤 방안을 찾는 거, 뭐 윈윈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찾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름의 그 5개의 칸에 그런 그 딜레마 또는 의견 대립의 내용을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에 있는 가정을 찾아봤어요. 이제 가정이라는 게 그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는 그거를 이제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TOCF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가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런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의 내용에 도전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가정의 내용에 도전을 했어요. 도전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의 어떤 내용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틀린 거, 그런 게 있다면 이거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의 내용은 맞아요. 인과관계도 잘 표현이 돼 있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 생각도 뭐 어거지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 주장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이제 무효화한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입이라는 것을, 인젝션이라는 것을 찾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해결책을 이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습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4가지로 찾는데, 이 4가지의 의미도 한번 실습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우리 그 조은양 선생님 그 실습 내용인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택하다 보니까 뭐 이게 그냥 선택이 됐어요. 다른 분들이 실습이 뭐가 안 좋고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찍어 붙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쉽게 말해서 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아이와 엄마 사이의 의견 대립이죠. 그래서 아이는 지금 4학년에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못 사주겠다. 지금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어요. 아이의 생각은 스마트폰이 있어야 친구와 어울릴 수 있다는 거고, 엄마의 생각은 그 스마트폰의 어떤 피해 때문에, 안 좋은 점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되니까 못 사주겠다, 그런 의견 대립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가정을 도출을 했고, 오늘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주입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정이 이제 이유인데,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이유인데, 근거인데, 그거가 더 이상 이유가 안 되게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대책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을 보면서 이 주입, 대책을 찾을 때는 이 가정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근거로서 무효가 되도록 그럴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사주세요. 왜냐 하고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인생컷도 찍을 수 있고, 친구들과 숙제도 할 수 있고, SNS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되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주입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이유가 안 되게 하는 어떤 조치,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과 어떤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이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이 이유가 없어지냐 이 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야, 스마트폰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굳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친구들과 같은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갖고 친구들과 인생것도 찍고 숙제도 하고 SNS 공유한다고 하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면 학원에 가서 뭐 거기서 꼭 스마트폰 아닌 것으로도 뭔가 사진도 찍고 숙제도 또 같이 하고 또 SNS도 스마트폰 아닌 걸로 서로 정보 교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같은 학원에 다니면은 아이가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유가 조금 약해져요. 그런 것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주입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가정을 더 구체화시키는 그게 주입이 아니에요. 가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주입이다.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실습 리뷰 시간에 그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아래 보면은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가 그런 그 영상을 많이 볼 것이고 또 단톡방 만들어서 무리를 지을 것이고 등등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대책이 뭐냐? 여기 잘 적으셨어요. 스마트폰 보는 프로그램을 미리 정해두자. 또 스마트폰을 공개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하자. 그러면은 아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방지가 돼서 걱정을 덜 수 있다. 엄마가 주장하는 건 이거다 이 말. 그래서 엄마가 사주지 않겠다 했을 때 그 사주지 않는다고 그냥 아이를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공개 좀 하고 프로그램도 정해두고 그러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주입이라는 것은 가정을 무효화시키는 거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이 리뷰는 아니 실습 리뷰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솔루션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건 패턴이 딱 있어요. 타입 1, 2, 3, 4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주입을 찾아놨다면은 해결책 여기 있는 타입 1, 2, 3, 4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기에 있는 타입 1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여기에 있다시피 이 아이의 주장, 이 위쪽에 있는 이게 지금 뭡니까? D죠, D. D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대립을. 그러려면은 이때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D와 아까 엄마 쪽에서 해놓은 이 주입,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주는데 그 대신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정해두고 스마트폰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사주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엄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하나의 해결 방안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은 타입 2는 이거예요. 이제는 엄마의 의견을 채택하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그거는 다만 전제가 뭐냐? 이 아이 쪽에서 찾았던 요 주의. 친구들과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그런 전제하에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 사주지 않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죠. 친구들과 같은 학원에 다니도록 해줄 테니까 거기서 친구들과 놀아라. 그리고 스마트폰은 뭐 안 사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게 아이가 받아들이면은 아이는 뭡니까? 스마트폰을 사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있고 엄마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D 프라임의 가정에 도전해서 그걸 제3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 안 산다, 사준다 안 사준다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주는 시기를 정한다. 시기에 합의한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언제 살 건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뭐 4학년, 5학년, 뭐 4학년 2학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가 합의가 되면은 뭐 양쪽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대안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D 프라임의 가정에 도전을 해서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득하기도 조금 쉽지 않고. 근데 하여간 이것도 굉장히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제3의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솔루션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아래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사실 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냥 이 세 가지를 뚝 던져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뭘로 해결이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여기에 썼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세 개가 나왔어요. 타입 1, 2하고 3까지 나왔어요. 아니 4 이게 나왔어요. 요거는 여기서는 해결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무엇을 먼저 제안을 할 거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잘 해야 돼요.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 해결책을 실제로 효과가 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다음 12강 때 제가 할 어떤 리더십의 이야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해결책은 있다고 했을 때에 그 해결책을 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TOCFES의 리더십의 구체적인 거는 사실 이 해결책의 프레젠테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의 프레젠테이션은 이 그룹의 내용을 서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먼저 뭘 하느냐. 타입 1은 이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기 주장을. 그러니까 이 주장으로 해결책을 하기 전에 어떤 전제 조건, 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은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해결책이 되는 걸로 D를 채택을 하는 거죠. 근데 타입 2에서는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여기에 있는 BD의 어떤 주입, BD의 주입 이거죠. 요거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됐을 때 이거를 해결책으로 이렇게 해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는 프레젠테이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주입이라는 것은 가정을 무효화하는 거다. 그게 주입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정적 가지에서 가지를 잘라낼 때 그 가정을 무효로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가지나 구름이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도전해서 가정이 더 이상 어떤 주장에 또는 상태 변화에 이유가 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주입입니다. 이건 부정적 가지에서도 똑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른 분들의 실습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내가 가정을 보면서 그 주입을 좀씩 적어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주입을 적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가정에 도전해서 가정이 더 이상 근거가 되지 않도록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무효로 만들기 위한 그것이 이 주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말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거냐 가족과 함께 보낼 거냐 아이와 엄마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말고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어떤 주입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가 꼭 주말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보내겠다는 그러한 주장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내가 적어본 그건데 뭐 현실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의 어떤 반대되는, 그러니까 가정을 무효로 시키는 어떤 인젝션, 그 주입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즉 엄마 쪽에서의 주장을 무효로 시키려면, 다시 말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자. 이제 그렇게 엄마가 주장하는데, 꼭 대화를 해야만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느냐? 취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면은 꼭 대화를 하라 하는 그런 그 어떤 엄마의 주장에 조금은 이제 주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입이 되겠죠. 뭐 제가 한번 그렇게 주입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은 D를 채택한다면은 요 주입하고 같이 해서 솔루션이 되고, D 프라임을 솔루션으로 어떤 해결책으로 채택한다면은 이 D 프라임과 이쪽의 주입,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해결책 이란이 되고, 이안은 이 녹색으로 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런 어떤 해결책 이안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에 주입이 적혀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입은 이쪽 주입이 아니라 이쪽 주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식을 할 거냐 집에서 식사를 할 거냐. 근데 엄마가 집에서 먹어야 가성비가 좋다, 이게 적은 돈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엄마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을 좀 약화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 가성비 있는 외식 메뉴를 가족과 함께 찾아본다, 아내들은 제외하고. 이게 이제 엄마의 주장을 좀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내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아들은 좋아하는 것을 좀 비싸더라도 사주고 다른 식구들은 값싼 것을 주문하면은 외식을 하더라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란을 채택을 하도록 나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이안은 또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전략된 돈을 아들에게 용돈으로 주면은 좋지 않겠냐 하면은 엄마가 집에서 밥 먹자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 구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구름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솔루션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란 이 안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조금 나오기 좀 어렵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내가 그냥 강요하듯이 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그냥 뭐 구름 안 그리고도 이런 안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구름이라는 다이아그램, 그래서 그런 문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해오면은 그런 것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만큼 우리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문법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생각을 구조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구조화된 사고를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일안, 이안, 삼안 여러 개 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해가면서 그 중에 일안을 먼저 강조를 할 거냐, 이안을 먼저 강조를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절차들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익숙해지면은 조금 이렇게 정해진 틀을 따라가는 그런 재미도 좀 있습니다. 편해요, 그게. 정해진 틀을 따라가는 게. 다만 틀을 따라갈 때 그 문법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돼요. 문법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법을 맞게 한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오늘 주입은 뭐라고요? 가정을 무효화시키는 것. 그 가정이 더 이상 주장의 근거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주입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해놓으시면은 구름은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실습도 온라인 홍보 전문가 과정을 수강할 것이냐, 수강하지 않을 것이냐. 이라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수강을 하되 가사 도우미로 고용을 하면서 수강을 한다. 그 다음에 수강하지 않는다면은 블로그, SNS 활동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굳이 이 과정을 수강하지 않고도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하면은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주입을 빨간색으로 조금 열심히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안, 2안, 이 솔루션이 좀 의미가 있으면은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온라인 홍보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면은 월 수입이 들어오는 다른 일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이런 활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또 다른 해결책은 수강하지 않으면서 이런 그 피드백을 받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활동도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거다 이 말. 자, 그러니까 이 1안, 2안이 이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구름에서 주입이 제대로 도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서 1안, 이렇게 합쳐서 2안 그렇게 하면서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키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검증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 자격을 취득할 거냐 취득하지 않을 거냐. 상담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개척된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쓰면은 상담사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만의 어떤 고유 영역을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상담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만약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한다면은 나만의 고유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담사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른 분들 거 실습은 이런 정도로 리뷰를 했습니다. 다만 문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입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안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문서를 검토해 보시고 이 프레젠테이션 부분은 다음 마지막 리더십 강의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이아그램 3개 배웠잖아요. 근데 다이아그램 3개가 사실 요 구조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A면 B이다 또는 B이기 위해서는 A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A면 B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충분조건 사고라고 그러죠. A면 B이다. 근데 또 B이려면 A여야 한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또 필요조건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가 먼저 정해지고 그래서 B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하나 찾자. 그게 이제 필요조건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화살표에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인과관계에서 가장 좋은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원인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개 중에 어떤 거 하나 이제 그거를 찾는 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원인으로서 충분히 많이 열거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원인을 충분히 많이 찾는 거. 그게 이제 충분조건 사고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고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아그램 세 가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갔는데,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추가로 하면서 이 인과관계를 보완을 했는데, 사실 가정도 사실은 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들어가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원인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충분 조건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근데 다이아그램 그릴 때는 사실 이 가정은 미처 다 생각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정을 생각해 가지고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솔루션, 대책을 찾는 거죠.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또 내가 혹시 그뭐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하진 않았나 싶기는 한데, 지난 11주간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딱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조금 한번 그 머릿속을 정리를 해 보시면은 그 사이에 뭐 조금 문법 같은 게 약간 익숙치 않다던가, 아니면 좀 실습이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뭐 강의를 좀 잘 못 들었다던가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을 꾸준히 생각해 가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요령이고, 또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가 보려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구름으로 솔루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진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해결책도 진지하게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은 이번에 우리 여러분이 수강하신 그런 내용들이 괜찮은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나의 생각, 또 나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 다이어그램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금씩 더 서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근데 내 스스로 진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진지하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이거. 그래서 그 진지한 어떤 마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 23일인가 되죠. 주 후에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또 한번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꾸준히 참석하시고 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